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큰 이변 없이 발표되며 불확실성이 한꺼풀 벗겨졌지만 이렇다 할 상승 재료가 없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늘도 갈피를 못 잡으며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오는 10월부터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공개된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에 따르면 16명 중 11명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경제 전망과 고용은 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물가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경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고 물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한편 국내에서는 9월 수출의 중간 성적도 양호한 개선세를 나타냈으나 투자자들은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장에서 오늘 사흘째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도 하루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추석 연휴에 대한 불안감과 주요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출회 그리고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의 약세가 오늘 우리 장에서 나타나면서 지수도 함께 밀려나고 있는데요. 과연 종목별, 업종별로 또 어떤 모습 나타나고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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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에서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출발 구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후에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1포인트 빠진 2412.01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하락 반전한 뒤 낙폭을 늘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페드의 FOMC 회의 결과 발표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매물을 출회해내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페드는 FOMC 회의에서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보유자산 축소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현행 1%에서 1.2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점도표에서 올해 안으로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출발 구간 대다수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통신업과 전기 전자업종, 화학업종만이 오름세를 보이며 출발했고 특히나 의료정밀의 낙폭이 오늘 출발 구간부터 깊었습니다. 2%대 웃도나 하락률 보이며 출발했고 그 밖에 기계업종과 운수창고업종, 운수장비업종과 증권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늘 출발 구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3.27포인트 상승한 671.31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내 방향을 아래 틀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대 웃도는 낙폭까지 시연하고 있는데요. 오늘 양장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도 좀 부진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전장부터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BI 인베스트먼트 종목입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는 오전장부터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 물량이 일본으로 대규모 이동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 당국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에게 광범위한 압박을 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거래소만을 폐쇄하는 계획을 넘어서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SBI 홀딩스는 일본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SBI 인베스트먼트 종목, 오늘장 오후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29.9%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3원 상승한 838원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넥센테크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넥센테크 역시 오전장부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 금융가문인 로스차일드가와의 전기차 사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넥센테크는 지난달 11일 블랙스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해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당시 넥센테크는 블랙스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를 넘어 자율주행 시장까지 선점할 신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넥센테크 종목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현재 2.5%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50원 상승하면서 14,15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 종목입니다. 한국콜마가 국내 화장품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국내 화장품 부문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콜마는 중국 노출도가 낮은 네트워크 채널 고객사 위주로 신규 주문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 바닥은 지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제약 신공장 증설이 완료되면서 지난 7월부터 가동에 돌입해 연간 생산 능력이 1,500억 원에서 4천억 원까지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한국콜마 종목 오후 구간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봅니다. 현재 시간에는 9.8% 정도의 큰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6,500원 상승한 71,500원 선에서 주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주가가 내년 예상 실적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셀트리온의 미국 유통 파트너인 화이자가 J&J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건 역시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J&J의 전략에 제동이 걸릴 경우 미국의 바이오시밀러인 인플렉트라의 확산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내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고 축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인플렉트라를 적극적으로 발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까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2.3%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1,200원 상승한 53,1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SK텔레콤 종목입니다. 21일 오전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수원 신갈 나들목까지 SK텔레콤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약 26km 구간에서 시험주행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80km, 평균 속도는 시속 47km였으며 주행 시간은 약 33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연구원과 일반인 등 2명이 탑승해 주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운전 난이도가 높은 요금소 부근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경로 판단 기술을 조금 더 보강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SK텔레콤 종목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3,500원 오른 24만 9천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전장 특징주는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업황 호조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장중 한때 사상 최고가인 264만 8천원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정보통신 업체들의 하반기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8이 출시가 되면서 실적의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3분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만 10조 원,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11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자사주 매입 금액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봤던 삼성전자 종목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07% 정도의 상승폭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28,000원 상승한 264만 원 선에서 현재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가지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6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여전히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도 약보합권 수준의 하락폭을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 0.14%가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2409.1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400선은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코스피와 달리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낙폭이 조금 깊습니다. 1.08%대로 오늘 떨어지면서 660선조차 위태위태한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660.8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세 마감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업종들 흐름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상승 탄력 좋은 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탄력 가장 좋은 업종, 전기전자 업종 0.91%대로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최근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오전장 특징주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실적 개선 기대감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여전히 1%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도시바 메모리 인수 기대감에 오늘 2.97%, 3%대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신고가 다시 있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통신업종도 오늘 상승 탄력 좋습니다. 0.97%가량 업종지수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종전 살펴봤던 것과 같이 SK텔레콤이 오늘 1.63%대로 올리면서 업종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보험업종과 제조업종, 화학업종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연이어 가져가고 있는 만큼 오늘 낙폭 크게 나와주는 업종들도 여러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부터 의료 정밀업종이 2%대로 낙폭 크게 보였고요. 덴티움 종목이 6%대로 급락하면서 업종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운수창고 업종과 철강 금속 업종도 오늘 2%대로 업종지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 1.97%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통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같은 경우 전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살펴보면 이지 종목이 오늘 가격 제한폭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상한가에 들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25에서 26%대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고체 수소 저장재 기술력이 부각되면서요. 172조 규모의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기대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2,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국정보공학 종목이 20% 웃도는 상승 탄력 역시 강하게 가져가면서 유통업종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그 밖에 골드퍼시픽 종목과 NSN 종목도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은 전 거래일에 이어서 비금속 업종이 하락폭도 가장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스페로 글로벌이 또 한 번 급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4%대 하락세입니다. 포스코 캠텍 역시 연이은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65%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정밀업종입니다. 1.89%대로 역시 하락률 깊게 나와주고 있고요. 하이로닉 종목이 5%대로 주가 빠지고 있고 텔루스 종목 역시 5%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전기 전자업종, 통신 장비업종과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인터넷 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양장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수급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현재 3시 15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458억 원과 1674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이 412억 원 매도세를 시연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전 출발 구간에서 매도세를 시연했고 현재는 사자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249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07계약 정도 덜어내고 있고 기관은 681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구간에서의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강민정입니다. 전일장 마감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 나온 공시들이 종목들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챙겨갈 만한 공시들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니드 종목입니다. 휴니드는 주요 주주인 보잉과 138억 5천만 원 규모의 F-15 항공 전자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3%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2년 5월 1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78,700여 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 이사회가 SK하이닉스의 파트너인 베인캐피탈이 포함된 컨소시엄과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도시바 이사회가 승인한 내용은 아직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남은 만큼 향후 딜 프로세스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ELP 종목입니다. 51억 원 규모의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의 16.5%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공시의 내용부터 살펴보셨는데요.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잉사와 F-15 장비 공급 계약이 있는 휴니드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1.42% 기록하며 하락세입니다. 전일 대비 150원 내린 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파워 플라즈마 보시겠습니다. 자사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으로 내일부터 자사주 매입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같은 호재성 재료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2% 상승하며 25,4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뉴파워 플라즈마 오늘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도시바 반도체 부문 인수에 성공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도 상승세 가파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 가까이 뛰며 83,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ELP 종목입니다. 50억 원 규모의 OLED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지만 오늘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200원 내리며 26,350원 선에 거래되며 오늘로 3거래일째 긴 음봉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공시 있는 종목들 마저 살펴보시겠습니다. S&T 중공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KB증권과 1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삼엔지니어링입니다. 청두 BOE와 56억 5천만 원 규모의 평판 디스플레이 FPD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규모고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13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코렌입니다. 코렌은 고화소 소형 촬영 렌즈와 이를 포함하는 촬영 장치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코렌 측은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한 고화소 모바일용 광학계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촬영 렌즈 관련 기술에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테크입니다. 29억 원 규모의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시체험관 전시 콘텐츠 설계 및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4월까지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내용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역시나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KB증권과 1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 S&T중공업입니다. S&T중공업 이 시각 0.75%, 4% 마이너스 그리며 320원 하락 중입니다. 7,660원 선 기록하며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다음은 참엔지니어링 살펴봤었습니다. 56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각 하락 중입니다. 현재 15원 내리며 2,665원 선에 매매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렌 종목 보겠습니다. 코렌은 촬영 렌즈와 관련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주가 1,820원 선에서 움직이며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종목 시공테크, 이 시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29억 원 규모의 전시 콘텐츠 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시각 50원 상승하며 6,460원 선에서 매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는 동시호가 상황으로 이어갑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인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종목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ING 생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6% 상승한 45,050원의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 원양자원 종목 같은 경우 정리매매 기간 중 급등하고 있는 양상 눈에 띄고 있습니다. KTNG는 보합권에서의 마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맥스가 4.95%가량 상승 탄력을 가져갑니다. 전 거래일 대비 5,500원 상승한 11만 6,500원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콜마홀딩스입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한국콜마홀딩스는 6%대로 급등하면서 35,10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영풍재지가 14% 급등한 3,140원에 SO일이 1.67%가량 오르면서 12만 2천원에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한지주 종목입니다. 역시 오늘 보합권에서의 마감 준비하면서 51,300원 마감 예상되고요. 롯데케미칼이 1.31% 오른 38만 6천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DGB 금융지주는 오늘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칩니다. 0.47%가량 하락률 기록하면서 1,65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들면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는 두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창스틸 같은 경우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4,555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SBI 인베스트먼트 종목 장 마감내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838원 마감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콜마 B&H 종목입니다. 오늘 6%대로 급등 흐름 연출하면서 28,850원에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는 파라다이스가 3.04% 오른 13,5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CMS 에듀 종목이 1.27% 오른 8,770원 마감입니다. 다음으로 지어소프트 종목입니다. 오늘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0.2%가량 하락하면서 2,45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팜스웰바이오 종목이 2.62% 상승한 3,130원에 메디포스트 종목이 8.29%가량 오늘 급등 흐름 연출하면서요. 전 거래일 대비 7,500원 상승한 98,000원 마감입니다. 오늘 뉴 종목이 3%가량 오름세 기록합니다. 6,78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종목별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에 보낸 이 매파적 신호가 은행주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부추면서 은행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준은 오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연준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페드가 3분기 허리케인 피해보다는 4분기 허리케인 복구 수요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며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은행주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대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옐런 의장의 연임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이 금융주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옐런 의장은 FOM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이 은행주를 비롯한 IT 업종,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의 비중 확대 현재 시점에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장지수와 수급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나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과 장 중반 잠깐 빨간불을 켜기도 했지만 결국 파란불로 장 마쳤습니다. 0.24% 하락하면서 240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역시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파란불로 장 마쳤습니다. 1.04% 하락한 661.1포인트로 양장 모두 하락폭 시현하면서 장 마친 모습입니다. 먼저 지수 마감 동향부터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수급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26억 원, 기관은 1,830억 원가량 덜어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6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은 41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며 장 마쳤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0계약, 기관이 912계약 정도 각각 매도 우위와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 마감 동향까지 짚어드렸습니다. 3거래일 연속 파란불 켜고 있는 양장 지수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그 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3거래일 연속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400선은 단단히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우리 지수 역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으로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매도 물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후 매수 포지션 전환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에 대비 보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우리 업종들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네 업종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 켰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0.92%대로 가장 크게 오르면서 장 마쳤고요. 통신업과 보험업, 제조업이 빨간불을 켠 가운데 이들 업종 제외한 전 업종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고 운수창고 업종과 철강 금속 업종, 증권 업종도 2%대로 업종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동향입니다. 유통업종 홀로 빨간불 켰습니다. 0.69%가량 업종지수 상승률 보였고요. 그 외 업종은 모두 파란불 켰는데요. 비금속 업종이 3.69%로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그 밖에 통신 장비 업종과 의료 정밀 업종, 기타 제조 업종과 소프트웨어 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지수와 함께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높았던 종목들입니다. 가장 크게 올라왔던 종목은 영풍재지 종목입니다. 14.7% 상승한 3,1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국콜마 종목이 9.98% 큰 폭의 상승폭을 시현하면서 71,600원 기록하며 오늘장 마감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금호타이어 종목입니다. 9.07% 상승했습니다. 5,53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기계 종목입니다. 7.7%가량 상승하면서 39만 1,000원 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에서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낙폭 기록했던 종목 하한가를 기록한 아티스 종목입니다. 29.94% 하락하면서 2,27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동국실험 역시 28.2%가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570원 빠진 1,45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일약품 종목입니다. 12% 하락한 53,700원 기록하며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상승률 높았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세 종목이 들었습니다. 먼저 대창스틸 종목이 1,050원 상승한 4,555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SBI 인베스트먼트 종목 역시 1,193원 상승한
838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주 종목입니다. 이주 종목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13,100원 기록하며 장 마쳤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입니다. S맥 종목 오늘 17.29%의 큰 낙폭 기록하면서 122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레이젠 종목 역시 15%가 넘는 낙폭 시현했습니다. 158원 빠진 832원에 거래를 마쳤고 바른테크놀로지 종목 역시 15% 하락하면서 841원 기록했습니다. 오늘 양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